자, 가보겠습니다. 표충순환 이런 것은 우리가 순환이란 말은 이건 해수의 순환을 말해. 해수가 움직임을 말하는데 표층 부근에서의 순환을 말한다는 거지. 아까 문제 풀면서 이야기했었는데 표충순환은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표충순환 말고 심층순환이 있는데 이 심층순환은 밀도에 의해서. 좋아. 자, 표충순환 형성 원인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래 해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흐름을 말하는데 그럼 바람 역시 일정하게 불어야 될 거잖아, 맞지? 이 바람 뭐냐면 바로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상의 바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걸 말합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실제로는 원래 바람, 자, 내가 국을 먹으려고 뜨거운 국을 떴어. 뜨거운 거 후 불어서 우리가 식히잖아, 맞지? 자, 숟가락 위에 있는 국을 불었을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한 마찰력에 의해서 현재 물들이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람의 방향이나 표층 해류의 방향이 두 개가 같게 됩니다. 원래는 중간 과정, 복잡한 과정이 있어. 뭐 에크만 수송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다 무시해도 돼. 결과적으로 바람 방향과 표층 해류 방향은 같아진다. 자, 이 그림은 그릴 필요는 없고 맞지? 자, 확인할게. 자, 0에서 30도까지는 무슨 바람? 우리 대기 대순환에서 0에서 30까지는 일단은 해들리 순환이 있었고 지상은 무역풍이 불었지? 편동풍이야. 편동풍, 동풍이야.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죠. 자,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동풍. 됐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해류는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해류가 생긴다. 그 말이야. 됐지? 자, 30에서 60까지는 편서풍. 대기 대순환 기억납니까? 페렐순환 있었지. 자, 편서풍이 불게 되는데 편서풍, 서풍이야. 그 말은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해류 역시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바람 방향 알고 있으면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지난번에 우리 대기 대순환 할 때 한번 제시했던 거였어. 자, 넘어갈게. 자, 이거는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고. 자, 이 그림이 있잖아, 맞지? 이 그림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0에서 30도까지 아까 무역풍, 편동풍이 분다 그랬지? 자,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그대로 동에서 서로 흐름이 생긴다. 이걸 뭐라 하냐면 적도 부근을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적도 해류라 불러. 적도 해류. 자, 근데 이 적도 해류가 와서 참고로 북반구에 있다면 북적도, 남반구에 있다면 남적도라 그래.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근데 이렇게 오다가 대륙들을 만나겠지? 대륙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 대륙 만나게 되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겠지.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양갈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양, 대부분의 양들은 좀 더 고위도로 갈 거야. 그렇지만 일부는 가운데에 모이게 된다는 거지. 일부 물들은 양은 적지만. 근데 여기에 물이 계속 쌓이면 해수면이 높아지겠지? 결과적으로 이 서쪽 해역의 해수면이 높아져서 반대되는 흐름, 이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가운데 물이 모여서 물량 많아져서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적도를 따라서 동해에서 서로 가지만 그 가운데는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더라.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적도 반유라고 합니다. 적도를 따라 흐르는 반대 흐름. 그 말이지. 이걸 적도 반유. 자, 적도 반유 역시 마찬가지야. 자,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른쪽 쭉 가다 보면 페루 같은 남아메리카 있잖아, 맞지? 역시 대륙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 다시 현재 적도 해류 따라서 다시 가는 겁니다. 됐나? 자, 그렇지만 상당량은 고위도로 간다 그랬어. 자, 이제 고위도로 갔을 때 30에서 60 영역 무슨 바람? 편서풍. 이제는 서풍 따라 이동하겠죠? 갑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자, 여기 북아메리카 역시 대륙을 부딪히게 되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겠지. 됐나? 자, 밑에도 마찬가지야.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자, 남반구도 많은 양이 저위도로 갑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남반구 여기는 대륙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없습니다.
남반구에는 자 북반구가 대륙이 많아, 남반구가 대륙이 많아? 북반구 대륙이 더 많아. 그래서 남반구 같은 경우에 여기 편서풍 따라 이동했던 놈들이 여기 가로막는 대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나가겠지? 지구는 어떤 모양? 둥근 모양. 그럼 그대로 돌아서 다시 온다는 거지.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건 얘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그냥 큰 바다 내에서 돌고 돌잖아, 맞지? 근데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자, 아래쪽에 무슨 대륙? 남극 대륙.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극 주변을 돌잖아, 맞지? 그래서 남극 순환유라 부릅니다. 남극 주변을 돌기 때문에 남극 순환유. 근데 이 남극 순환유는 어떤 바람에 의한 거죠? 편서풍. 이게 뭐라 부르냐면 서풍 피류라 그럽니다. 그럼 피동사 압니까? 피동사? 피동사가 뭐지? 자동사는 스스로 하는 거지만 피동사는 당하는 걸 말하는 거지. 맞지? 피자가 당할 피자. 피해자. 무슨 말이냐면 서풍, 편서풍에 의해서 당해서 만들어진 흐름. 그 말이야. 됐나? 가끔 서풍, 피류 이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돼. 남극 순환유와 서풍, 피류.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올라갔다. 아까 다시 북반구로 갈게. 북반구에 편서풍 타고 가다가 1부는 아래로 1부는 올라갈 거야. 자, 여러분들 위쪽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북극해라 그러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풍, 동풍에 의해서 역시 동에서 서로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지. 동에서 서로 움직임이 생기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내려오겠죠? 이런 순환을 보인다 그 말이야. 됐나? 근데 여러분들 남극 주변은 바다입니까? 대륙입니까? 남극은? 남극은 대륙이죠? 북극 주변은 바다, 남극은 대륙. 그래서 남극은 극동풍에 의한 해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극동풍에 의한 해류는 바다가 있는 북반구만 해당이 된다. 남반구는 대륙이니까 극동풍에 의한 해류는 없겠지. 바다가 없는데. 됐습니까? 됐지? 자, 그래서 자 순환을 보게 되면 돌고 도는 순환 보게 되면 스몰 a, b, c, d, e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 말이지. 이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스몰 a, b, c, d, e. 자, 각 영역. 자, 순환. 아까 a, b, c, d 불렀는데 자, 원래 60도 영역을 우리가 아한대라 그러잖아. 기억납니까? 60도도 위쪽은 한대라 그러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덜 춥잖아. 그래서 아한대라 말 쓴다 그랬지. 자, 원래 30도 지역은 뭐라 불렀죠? 아열대, 그렇지. 자, 그래서 A는 아한대 순환인데 북반구니까 북아한대라 쓰는 거야. 자, B는 위도 얼마쯤입니까? B는? B, 위도가? 30도. 그럼 뭐라 부를까? 북아열대가 되는 거지. 아까 아열대로 했잖아. 북아열대. 자, 그리고 C는 열대 지방이라서 북반구니까 북열대 순환이라 부른다. 그러면 D는 뭐라 부를까? 남반구니까 남열대. 그리고 E는 남반구의 30도 영역이니까 남아열대 순환이라 부르는 거지. 자, 근데 뭐 이 이름들을 뭐 그냥 여러분들 그쪽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조로 나눈 영역의 위치를 보고 이름 그냥 그대로 붙이면 어렵진 않을 거고. 근데 기억하실 게 북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 잘 나오는 것은 아열대 순환입니다. 북아열대나 남아열대나.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북아열대. 왜냐면 우리나라 여기 속하니까. 자, 북아열대 보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시계 방향으로 돼 있죠? 그림 보면. 자, 근데 남아열대는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죠. 남아열대는 반시계. 자, 북열대는 시계야, 반시계야? 북열대. 반시계죠. 북열대는 반시계. 남열대는 시계 방향. 맞지? 자, 그 말이 뭐냐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대칭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지. 바람도 대칭이었고 이 해수의 순환 역시 대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서로 대칭 또는 반대 방향. 가끔 묻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순환은 서로 대칭적이다 또는 순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자,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큰 바다에서 흐름 자체가 서쪽 해류가 더 강하다 그 말이야. 뭐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양쪽을 봤을 때
서쪽에 있는 해류가 더 강하다 그 말입니다. 됐나? 이건 됐고, 참고로 나중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여기 크로시아 해류 반대편에 있는 캘리포니아 해류, 북대서양에 있는 멕시코 만류, 또 반대편에 있는 카나리아, 지역명을 따면 돼. 남반구에 있는 동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 그 말이지. 여기는 페루라는 나라가 있죠. 페루 해류. 여기 브라질 있지? 브라질 해류. 그리고 벵겔라라는 여기 아프리카 지역명입니다. 벵겔라 해류. 요 8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8가지는 난류와 한류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표충일의 특징. 자, 거의 끝나갑니다. 실제로 이게 잘 나오잖아, 맞지? 서한경계류, 동한경계류. 뭐 서한경계류, 동한경계류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요 자체는 잘 안 나오지. 지금 교육까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록을 좀 해놓을게. 서한경계류, 대서양의, 자, 대양의 서쪽. 여기가 흐름의 폭, 깊이, 유량 쭉 한번 따져볼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난류와 한류를 말합니다. 자, 이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할게. 실제로 이게 잘 나오지? 참고로 서한경계류, 아까 서한 강화 현상, 대양의 서쪽의 흐름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폭은 좁아. 밀렸기 때문에 폭은 좁지만 나머지는 다 큽니다. 폭은 좁지만 흐름의 깊이는 깊고 그리고 흘러가는 양, 유량 많습니다. 아까 흐름이 강하다 그랬지? 그리고 흘러가는 속도 역시 좁기 때문에 좁은데 많이 흘러갈 거니까 속도는 빠릅니다. 자, 그래서 폭만 좁고 나머지 값들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아래쪽 것들. 자, 서한경계류 기본적으로 서쪽들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따뜻한 지역에서 추운 곳으로 난류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동한경계류는 고에서 저위도로. 참고로 서한경계류 이게 저위도에서 갈 거니까 난류. 근데 동한경계류는 추운 곳 고위도에서 출발할 거니까 한류. 난류와 한류. 자, 수온과 염분. 자, 난류는 염분이 높다는 것. 따뜻한 물에 소금 많이 녹을 수 있잖아, 맞지? 생각하시면 되고. 용존산소량.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오히려 난류는 용존산소량이 적고 한류는 많다는 것. 자, 무기염류, 영양염류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습니까? 난류에 많아, 한류에 많아? 한류에 많았죠? 한류에 많았지? 기억하셔야 돼, 현서야. 한류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기본 좁게, 자, 대표적인 예가 쿠로시오와 멕시코 만류, 한류는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와 카나리아. 좀 더 이야기하자면 난류 뭐 있습니까? 아까 동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 그리고 한류는 페루와 벵겔라. 좀 기억을 합시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는 영양염류가 풍부한 곳이 바다에서 어디에 많죠? 바닥이 많지. 바닥에. 생물들이 죽어가지고 그들이 분해가 되게 되면 생물들은 유기체니까 유기물들 분해돼서 무기물이 되는 거지. 좀 더 작은 입자들이야. 그대로 바닥에 깔리겠지. 쌓여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 자, 우리나라 주변 요거 내용만 좀 적읍시다. 자, 난류. 올라오는 커다란 흐름을 뭐라 불렀다? 아까 크로시오 되겠죠? 크로시오가 우리 황해 쪽 오면 황해 난류, 동해 쪽 오면 동한 난류. 맞지? 일본 따라 올라가면 스시마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눴지? 자, 위에서 내려오는 것 연해주 한류라 하기도 하고 또는 리만 한류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북한 한류고 지류가 생기는 거고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뭘 한다? 뭘 형성한다?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조경수역. 경이란 말은 경계, 조란 말은 만든다. 경계를 만들었다. 두 개가 만날 거니까. 자, 근데 이 조경수역은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 막 뒤섞이겠지? 그래서 바닥에 있는 현재 여러 가지 무기염류, 영양염류들을 막 떠오르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기물이 많다, 영양염류가 많다. 그러면 이걸 재료 삼아서 광합성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으면 이걸 먹이로 삼는 물고기들도 많이 모이겠지? 좋은 어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조경수역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 다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조경수역 영역은 자, 경도선을 따라서 봤을 때 수온 변화가 크다 작다.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났다. 수온 변화가 크겠죠. 맞지? 자, 여름에는 난류가 강합니까? 한류가 강합니까? 여름에 난류가 강하기 때문에 북상하게 되는 거지, 조경수역이. 겨울에는 한류가 강하니까 남하하게 되겠죠. 자, 갑시다. 자, 1번 쉽지. 자, 대기 대순환. 자, 표층순환은 누가 만든다? 바람이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 그 방향과 결과적으로 일치를 하잖아. 맞지? 이건 결과적인 거고. 자, 그래서 기억, 표층순환 방향, 바람 방향 대체로 일치한다. 맞지? 결과적인 겁니다. 남반구, 북반구 표층순환 서로 어떻다? 반대 또는 대칭. 맞지? 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아열대 순환은, 아열대란 곳은 위도 얼마? 위도 30도 주변을 말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아열대 순환 편서풍과 무역풍 맞습니까? 30도 아래쪽에 무역풍, 30도 위쪽에 편서풍이니까. 맞는 말 되겠지? 이건 표현한 거고. 자, 2번. 자, 표층연분 A보다 B, A와 B를 비교하면 같은 위도인데 A가 뭐다? 난류다, 한류다? A가 난류, B가 한류가 되겠죠? 자, 염분은 누가 높다? 난류가 높다. 맞지? 용존 산소량은 난류가 적지? 한류가 더 많습니다. 영양 염류는 난류가 적고 한류가 많지? 기억하십시오. 자, 열대저기압 A보다 E, 열대저기압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 적도는 아니지. 열대 및 아열대 해상. 수온 25도씨 또는 26도씨 이상 지역을 말하는 거지. 맞지? 자, 근데 E 같은 경우에는 자, E는 한류, 난류? 한류가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만들어지기 어렵겠지. 수온이 낮은 곳이니까. 자, 용존산소량 C와 E. 자, C와 E는 지금 같은 위도. 난류에서 적죠? 한류에서 많다. 자, D는 무역풍. 자, 무역풍 맞지? 자, D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가 뭐지? D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가 남적도 해류지. 적도 해류인데 남반구니까 남적도 해류죠. 자, 아열대 순환 북반구 남반구 서로 대칭 맞지? 맞게. 자, 3번부터 볼게. 3번. 자, 3번은 용존산소량 분포가 나와 있고 표층순환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A 해역의 등치선. 자, 등치선이란 말은 등, 같다, 치. 수치가 같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가진 것들 쭉 연결한 건데 등치선 조밀하다. 지금 A 영역에 조밀하다는 거. 그 말은 위도가 변함에 따라서 용존산소량 변화가 심하다 그 말이지. 자, 용존산소량 기본적으로 용해도, 기체 용해도는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누굽니까? 수온이었지? 그러면 등치선이 조밀하다는 말은 수온 변화 심하다 그 말이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표층순환 보게 되면 자, 이 지역은 위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자,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 두 개가 만나는 곳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수온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용해도 역시 변화가 심하다. 조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용존산소량 B, C. 자, B와 C. 당장에 B와 C에 나와 있는 수치를 봐도 되겠지만 B와 C는 같은 위도대를 가지고 있지. 근데 B 지역은 위에 있는 한류가 내려오는 것이고 C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해류가 와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따뜻한 물이 결과적으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양쪽 갈라지고 있는 곳. 그러면 B와 C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수온이 높다? C가 더 수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수온이 낮은 B에 더 많이 녹아있게 되는 거지. 자, D 해역의 한류, E 해역의 난류가 흐른다. 자, D와 E. 대표적으로 E가 무슨 해류였죠? 크로시오. D는 캘리포니아지. 기억하셔야 돼. 자, 이건 태평양이 되는 것이고 대서양에는 올라가는 게 누구였지? 북대서양. 멕시코 만유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카나리아. 자, 남태평양에는 뭐 있습니까? 난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다시 한류는 페루. 자, 남대서양은 난류는 브라질. 브라질. 그리고 올라오는 거 한류는 벵겔라. 기억하셔야 돼, 이제. 자, 4번 우리나라 주변 해류와 태평양 해류 분포. 자, 우리나라는 난류인 크로시오 해류가 올라오고 있는 거지. 참고로 우리나라 크로시오 해류 올라왔을 때
황에 들어가는 걸 뭐라 부른다? 황해 난류. 그대로 이름 붙이는 거지. 근데 동해안 따라서 올라오는 건 동안 난류. 자, 올라와서 대한해협.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대한해협이라 부르는데 이걸 지나면서 일본 쪽 따라 올라오는 건 스시마였지. 다른 말로 대마. 대마.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열대 해역 표층순환. 자, 북반구와 남반구 서로 대칭적. 맞는 말이죠? 지금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 북반구 북아열대 순환은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그렇지만 남아열대는 반시계로 돌고 있는 거지. 대칭 반대. 맞는 말이고 우리나라 해역의 난류는 크로시 해류에서 유입되었다. 맞는 말이지. 올라와서 나눠지고 있는 거잖아. 자, 동해에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 자, 참고로 내려오는 건 뭐였죠? 원래 연해주에서 그 지류가 북한 한류, 올라오는 건 동안 난류 두 개 만나서 조경수역 맞고. 자, 남극순환류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 남극순환. 참고로 남극순환류는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한다? 서풍피류. 피가 당할 피자. 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 말이지. 그러면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죠? 편서풍이 되는 거지. 편서풍. 됐나? 참고로 60도 위쪽은 극동풍, 동풍이잖아. 맞지? 그리고 왼쪽이 무슨 쪽이야? 동서중에?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지.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잖아. 서에서 불어오는 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이다. 자, 캘리포니아는 한류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북태평양이 북대서양에는 뭐 있습니까? 한류가? 카나리아. 자, 남태평양은? 한류가? 페루. 자, 그리고 남대서양은? 봉선생 뭡니까? 남태평양, 남대서양. 남대서양은 벵겔라 해류와 브라질 해류. 아니, 한류만 그랬잖아. 벵겔라만. 벵겔라 해류.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그림 가나는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수온 그리고 염분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수온과 염분 나와 있는데 어느 게 수온인지 어느 게 염분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런데 수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향 주는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뭐 대륙의 분포나 또는 해류도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 주는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였지. 그래서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는 것이 위도선과 거의 나라는 나타났지. 그러면 위도선과 나라는 게 가야 나야? 좀 더 경향 강한 것은 나가 되겠죠? 나가 수온이 되고 가가 염분이 되겠지. 자, 가볼게. 자, 그리고 염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큰 바다가 있다면 대양이 있다면 이제 거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죠. 맞나? 여러분들 큰 바다의 중심이 염분이 높을까 아니면 대륙 주변이 높을까? 중심부이 높게 돼 있지. 왜냐하면 대륙 주변은 담수의 이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낮은 거지. 됐나? 자, 가볼게. 해수면 평균 수온. 자, 평균 수온은 나 맞고. 자, 수온과 염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A와 B. 지금 A와 B는 위도가 거의 나란하지.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난류야, 한류야? A는 난류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자, B에는 뭐가 흐릅니까? 페루 해류라는 한류가 흐르는 거지. 자, 난류가 수온이 높고 염분도 높았지. 반대로 한류가 높은 건 용존산소량 또 무기염류 또는 영양염류 또는 영양염. 그 양이 많은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염류 중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자, 비율 그랬어. 비율. 비율. 이거 뭐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참고로 어느 바다든 염분은 다를 수가 있지.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속에 녹아있는 각 염류들의 비는 어떻다? 다 똑같죠? 계속 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나? 자,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은 A나 B나 다 어떻다? 거의 같다? 맞는 말 되겠지? 이거 아까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염분은 다를 수 있지만 염류들 각 성분의 비는 일정하다. 바로 해수의 순환 때문에. 자, 6번. 자, A, B, C 그리고 나의 이거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중에 A, B, C 중에 가장 수온이 높은 곳은 어디야? C가 되겠죠? 그리고 당장 A와 B를 비교하면 더 수온이 높은 것은 A가 되겠지? 그래서 가장 수온 높은 건 C, 그 다음 A, B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수온이 지금 세로 축상이 있을 거니까 기억이 바로 C가 되겠지. 가장 낮은 것 D것은 바로 B가 될 거란 걸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니은 맞고 A, B, C 중 해수의 밀도가 가장 큰 것 오른쪽 아래가 될 건데 지금 등 밀도선을 보게 되면 니은 거보다는 D것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맞지? D것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C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한 것이다. C, 무역풍. 자, 무역풍은 30도 아래 지역 무역풍. 자, 이 지역은 어떤 해류가 흐르죠? 무역풍에 의한 무슨 해류? 적도 해류. 근데 이거는 북방문이니까 북적도 해류가 되겠지? 자, 7번. 자, 쭉 유실된 운동화가 이동되어 있는 것 쭉 나오는데 해류 타라 이동하겠지? 자, A는 편서풍 영향. A는 40에서 50 사이니까 편서풍 맞습니까? 맞고 B는 아열대 순환. 아열대 순환은 얼마? 30도 주변을 말하는 거지.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 자, 이러면 올라갔잖아, 맞지? 자, 참고로 이 순환은 나중에 60도가 있다면 60도 순환에 대한 그 모습, 그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해류가 되겠지. 그래서 안대 순환이 될 겁니다. 자, 북아메리카 해안 발견된 운동 태평양 볼게. 여기 A 쪽을 지나는 해류 이름이 뭐지? A 쪽을 지나는 해류? 이게 북태평양 해류지. 만약 이게 이 해역이 이 지역이 여러분들 대서양에 있다면 뭐라 부른다? 북반구의 대서양에 있다면? 같아. 북대서양 해류. 같아. 올라가는 건 뭐죠? 쿠로시오. 내려가는 건 캘리포니아. 자, 대서양은 멕시코 만유, 카나리아, 봉, 남대서양 뭐 있죠? 그렇지, 뱅. 좋아, 뱅. 뱅만 외웁시다. 난류는 원래 브라질 해류지? 그리고 한류는 뱅. 벵겔라, 뱅만 외워. 오케이. 뒤에 나오잖아. 수능 문제 나왔잖아. 자, 갑니다. 북태평양 해류 문제입니다. 자, 8번 갈게. 자, 8번. 자, 가는 북태평양 해역의 일부 나타낸 거고. 자, 북태평양. 우리나라 나와 있죠? 예. 여기 어떤 해류 올라갑니까? 쿠로시오. 쿠로시오. 됐지? 자, 나는 가의 A, B, C, D 구간 수심에 따른 해류 평균 유속과 방향 나와 있는데 참고로 A, B에서 보게 되면 기역 영역은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 자, 실선되어 있는 건 북쪽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점선이지? 자, 니은의 점선은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되어 있죠? 예. 됐나? 자, 여기서 해류는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잖아? 예. 적도 해류 오다, 북적도 해류 오다가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가 되는 거지? 자, 이 흐름이니까, 자, 참고로, 자, 니은은 서쪽인데, 자, 이렇게 해당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 북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 서쪽으로 가고 있고, 됐나? 자, 갑시다. 기역 구간의 난류, 기역 A, 난류 맞지? 자, 니은 구간의 표층에는 무역풍의 영향. 자, 북쪽도 해류니까 무역풍, 맞는 말이죠? 자,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표층순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이거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시계 방향이죠? 됐지? 여기까지. 자, 가나 서로 다른 자, 계절 관측된 것 쭉 나와 있는데 갑시다. 자, 가나 평균 속력차는 해역 A보다 B. 지금 화살표 길이 자체가 속력을 의미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A와 B 비교했을 때 가나를 비교했을 때 변화 심한 건 누굽니까? B는 길이가 거의 비슷하지. 가나가. 근데 A는 길이 변화가 좀 차이가 나지. 그러면 A가 더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동안난류. 자,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와서 황해 쪽 들어가면 황해난류. 동해 쪽 들어오면 우리 동해안 따라 올라오는 걸 동안난류. 일본 쪽 따라 올라가는 건 스시마. 됐지? 자, 동안난류 볼게. 동안난류 평균 속력. 자, 동안난류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동해안 쪽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현재 가나의 A 영역 보게 되면 화살표가 지금 가가 더 크잖아, 맞지? 화살표 길이 가지고 보시면 될 거고. 해역 C에 흐르는 해류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 일부이다. 요거 기본적으로 돌아가지고 나중에 돌 거잖아, 맞지? 30도가 있는 30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아열대 순환을 의미하는 거지? 맞고. 자, 10번. 자, 동안난류, 북한난류, 대만난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만난류는 스시마. 자, 북한 동쪽 연안 따라 남쪽으로 흐른다. 이거는 한류가 되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 한류가 될 것이다. 자, 한국 동해안 따라 올라가는 것. 이게 뭐지? 동안난류. 자, 대한해협에서
크로시 해류로 불어 이제 유래된 것. 자, 지금 동해로 들어오는 해류 중에 크로시 해류로 일단 나머지 될 거니까 당연히 스시마가 되겠죠. 지금 들어온 것. 자, 그러면 기억 가와 나가 만나면 조경수역 맞는 말이지? 맞고. 자, 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하게 나타난다. 나가 난류니까 더 여름철에 강한 거잖아. 그래서 조경수역이 여름에 어떻게 된다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지? 북상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자, 동일 위도에서 용존산조량 가다. 동일 위도라 그랬어. 동일 위도로 하더라도 가는 뭐지? 난류야 한류야? 한류고 다는 난류가 되는 거지. 당연히 수온이 낮을수록 많이 녹아 있겠지. 그래서 한류가 더 많겠죠. 자, 수온에 반비례할 거니까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A, B, C. A가 뭡니까? A가 북한 한류, B가 동안 난류, C가 이거 현재 뭐 크로시에를 그대로 현재 뭐 전체적인 흐름을 되겠지? 참고로 일본 따라 올라가는 여기가 현재 우리가 스시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됐나? 자, 스시마 다른 말로 대마, 대마도. 그 대마 해류란 말 쓰기도 합니다. 자, A는 북한, 동해는 AB 만나 조경수역, C는 북태평양 아일도수는 일부. 됐지? 넘어갈게. 자, 문제상에 크로시에 나와 있었네. 자, 남태평양 용존산조량 나와 있는데, 자,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온은 낮아지겠지? 그럼 용존산조량은 높아지겠지? 그래서 수온에 반비례할 거니까 아래쪽 내려갈수록 수온 감소하면서 용존산조량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표층해수 용존산조량 A와 B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A 쪽이 적게 녹아 있겠지? 수온이 높으니까. 자, C 해역의 한류 맞습니까? 맞나? 자, A가 무슨 해류? 난류인데 그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자, C가 페루 해류죠? 페루 해류 한류가 될 겁니다. 자, 남태평양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자, 지금 30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방향. 이거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방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 자, 13번. 자,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 구성하는 표층해류 쭉 나와 있고, 자, A, B, C 위치가 나와 있는데, 수온과 염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온 가지고 나눌 수가 있을 건데, 참고로 깊은 곳의 수온 변화보다는 표층의 수온을 비교하면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장 수온 높은 게 누굽니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이 가장 수온이 높지? 참고로 니은이 가장 낮은 거지? 됐나? 일단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 B, C가 있는데 참고로 B는 난류죠. 자, B가 난류고 C. 이거 북쪽도 해류잖아, 맞지? 자, B, C 중에 누가 더 수온이 높습니까? C가 더 높죠. 맞지? 이건 난류라 하더라도 좀 더 저위도에 있는 게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참고로 난류와 한류 같은 위도일 때 서로 비교해서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이 가장 높은 게 아니잖아. 가장 높은 건 누구다? C,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흐를 거니까 C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A가 가장 온도 낮은 것, 가장 높은 건 C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 B, C 순서를 가지겠지? 일단 결정이 됐어. 그러면 기억은 C고, 니은은 A고, 디귿은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자, A에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다. 북태평양 해류. 이게 북태평양 해류 맞습니까? 참고로 왼쪽에서 오른쪽, 서에서 동으로 하는 것, 이거 북태평양 해류죠? 만약 대서양이면 뭐라 부릅니까? 북대서양 해류. 어려운 거 없어. 그냥 그 바다 명칭 그대로 딴 거야. 됐나? 자, 그래서 저기 이름을 붙이자면 북쪽도 크로시오 북태평양 해류. 자, 기억은 C. 아까 기억은 C 맞죠? 맞고. 표면 해수의 염분은 B에서 가장 높다. 염분. 참고로 표면 해수 염분 이거 그냥 보면 될 거잖아. 맞지? 참고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염분 높은 것 누굽니까? 니은 맞습니까? 니은. 자, 니은 될 것이다. 됐지? 요거 그대로 보면 될 거니까. 자, 니은은 누굽니까? A, B, C 중에? A가 되는 거지? 됐나?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에 흐르는 표층해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C. 자, 이거 30도 아래 지역이니까 무역풍 맞는 말이지? 무역풍은 동풍이니까 동에서 서로 오르는 것. 자, 혼합층의 두께는 C보다 A에서 두껍다. 자, 혼합층. 참고로 혼합층은 표층 부분에 바람이 혼합돼서 온도가 일정한 층을 말하잖아, 맞지? 그러면 그대로 혼합층 그대로 두께 나와 있잖아. 가장 두꺼운 건 누구다? A고 가장 얇은 건 두께 적은 건 C가 되겠지? 구분이 가능하죠.
C보다 A에서 두껍다. 맞는 말 되겠지? 바람이 가장 강했다는 알 수가 있겠지. 자, 14번. 자, 북극 상공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자, 갑시다. 표층 연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표층 연분. 참고로 B가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B가 있는 곳은 일본이죠. 맞나? 그러면 이곳에 올라오고 있는 거지? 누굽니까, B가? 크로시오 해류. 난류가 되겠지? 자,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위도에서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A는 한류고 B는 크로시오 해류 난류가 되는 거지. A가 바로 캘리포니아. 자, 그러면 표층 연분은 한류와 난류 중에 연분 높은 건 누굽니까? 난류가 더 연분 높은 거지? 자, 그래서 난류는 수온도 높고 연분도 높고 한류가 큰 건 뭡니까? 한류가 큰 건 용존산소량과 영양염류, 영양염 또는 무기염류라 부르기도 하지. 자, 갑시다. 자, 니은 표층 해수의 용존산소량 C에서 D에서 자, CD. 자, C와 D는 역시 같은 위도대를 따지고 있는데 C는 어디서 왔습니까? 좀 더 고위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지. 그럼 C는 기본적으로 봐. 원래 우리가 아열대 순환 30도를 중심으로 한 아열대 순환에서 양쪽의 난류와 한류를 정했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같은 위도대에 있는 애들 그 흐름 방향 가지고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60도 현재 보면 위치가 60도 아래쪽이 될 건데 C와 D를 비교하면 C는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거지. 그럼 C는 뭘까? 한류야 난류야? C는 한류가 되겠죠? 자, D는 상대적으로 좀 더 따뜻한 난류가 된다 그 말이지. 기본적으로 용존산소량은 수온에 반비례할 거니까 좀 더 온도가 낮은 수온이 낮은 C에 더 크겠다. 자, D에는 주로 극동풍에 의해 형성. 자, 극동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입니까? 60에서 90이지? 근데 D 같은 게 60 아래쪽이잖아. 이 지역은 편서풍이 되겠죠?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편서풍에 의한 형성이라 말하기보다는 역시 자, 원래는 바람 따라 위도선과 나란하게 이제 이동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D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거니까 편서풍과 지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부딪혀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15번. 자, 1월과 7월에 지표 부근 불고 있는 바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지역을 막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부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근. 자, 지금 1월과 7월, 1월은 겨울이고 7월은 여름이 될 거잖아, 맞지? 자, 계절풍 기억납니까? 겨울에는 무슨 계절풍이었죠? 북서 계절풍.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자,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지역, 우리나라 부근의 바람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서쪽에서 바람 불고 있지? 그 말은 북서풍이 불고 있다 그 말이잖아. 참고로 바람은 고에서 저야, 저에서 고야. 고에서 저. 그러면 우리나라 왼쪽 위에 있는 북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바다 쪽에는 저기압이 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자, 대륙적이 고기압이란 말은 기온이 낮은 바로 겨울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건 1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자, 평년바람 분포 1월에 해당한다. 겨울 맞고 A와 B 표층 해류 모두 고위도 방향으로 흐른다. B와 지금 A. 자, A를 보게 되면 요거 A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시오 난류죠. 자, B는 뭡니까? B. 이거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A. 좋아, 쏘리. 자, A 쪽 같은 경우 A는 무슨 해류입니까? 이거 아프리카 쪽 이거 벵겔라지. 벵겔라입니다. 자, 벵겔라는 뭐였지? 난류야, 한류야? 한류죠. 한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영도인 저위도로 간단 말이잖아. 그래서 A는 저위도, B 같은 경우에는 난류니까 고위도로 가겠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자, 이거 동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벵겔라하고 아까 동오스트레일리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였지. 그래서 벵겔라는 저위도로 가는 거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는 고위도로 가는 거고. 됐지? 남반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두 개 구분하시고. 됐지? 자, 디귿. 자, C에서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 표층의 수가 수렴한다. 자, C는 적도 부근. 자, 적도에서는 발산이 일어납니까? 수렴이 일어납니까? 발산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지? 용성이 일어나는 거였지. 자,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자, C 지역
자, C 지역은 위쪽에 일단 위아래로 현재 보면 무역풍이 불 건데, 자, 에크만 수송 보게 되면 여러분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 결과적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성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이란 말은 안 맞다 그 말이지.